쉽게 말해서는 왁싱은 털 다시 나고 레이저 제모를 제대로 하면 털이 안 납니다. 왁싱 10번 한 사람들 털 줄었다고 들어본 적 있어요? 줄었다고는 하대요. 결국에 우리가 공략하는 거는 털을 만드는 공장을 없애야 돼. 털 뽑아봤자 뭔 의미가 있어. 공장을 없애야 된다. 공장장을 잡아. 레이저 제모를 하면은 모공이 닫혀요. 대머리이신 분을 보면은 모공이 닫혀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돼요. 반짝반짝. 그래서 얼굴 제모를 하게 되면은 비슷한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어요. 꿀광 피부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어요. 하셔야 돼. 화장도 잘 먹어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뷰티스 닥터의 위영진. 김가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했나요? 오늘은 레이저 제모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레이저 제모는 왁싱이랑 다른 점이 뭔지, 그리고 면도와 다른 점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름철이 되면 왁싱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왁싱을 털이 뽑는 행위고 그로 인해서 제모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왁싱과 레이저 제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레이저 제모는 여러 회에 걸쳐서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제모가 되는 거고, 왁싱은 일시적인 털을 뽑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왁싱을 할 경우에는 다시 털이 자랐는데 털이 안 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털을 뽑는 행위는 모발 안에 있는 줄기세포가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지속적으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생기게 됩니다. 레이저 제모는 어떤 원리로 영구 제모를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멜라닌에 에너지를 주게 되어서 에너지가 열로 변환이 되는데, 그게 주변에 있는 줄기세포를 태우게 돼서 줄기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손상을 받게 된 줄기세포는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영구적으로 제모가 되게 됩니다. 레이저 제모를 통해서 멜라닌을 공략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레이저가 공략하는 건 그 색깔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레이저 제모를 하게 될 때 검은 털이 아니라 흰 털이 있다면 제모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털의 성장 주기라는 게 있는데, 레이저 제모를 하면은 이 중에서 어떤 것만 제모가 된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네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털들은 생장기와 퇴행기 이렇게 크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생장기에 있는 애들만 심지가 깊게 있기 때문에 제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 심지가 깊게 있다는 게 줄기세포, 스템셀에 가까이 모근이 있는 경우에 네. 레이저에 의해서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주변의 열에 의해서 줄기세포가 파괴될 수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레이저 제모를 하면은 영구적으로 제모가 된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중간에 다시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영구적으로 제모가 되는 걸까요? 이런 말씀 들으면 정말 공감이 돼요. 왜 공감이 되냐면은 레이저 제모라는 게 적당한 에너지를 주지 못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털이 빠지고 나중 가면 다시 생깁니다. 근데 줄기세포를 제대로 공략하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제모가 돼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털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은 10번 제모 받고 나서 깨끗해졌다가 1년 지나니까 또 나기 시작하더라,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많죠. 예, 그거는 그냥 깔끔하게 얘기 드리면은 영구적인 제모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겁니다. 일부 모낭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재생이 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모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 80%에서 90% 이상 제모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잘 면도를 안 하는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몇 번 정도 제모를 해야지 되나? 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혹시 몇 번 정도 제모를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확률 싸움입니다. 5번을 진행하면은 50%가 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지, 5번을 제모하시면은 깨끗해집니다, 이런 표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번 했을 때 한 80%, 10개 중에 8개 정도는 사라지고 2개 정도는 또 다시 나서 조금 더 높은 에너지로 강하게 진행하는 게 정말 깨끗해질 수 있는 순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10번 꼭 해야지 제모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제모의 횟수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결국에는 제모라는 거는 시술자의 능력입니다. 시술자의 능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장비를 바꿨어요. 정말 좋은 장비죠. 굉장히 좋은 장비로 좋은 시술자 만나면은 제모가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제모를 하러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잖아요. 남자분들은 주로 이제 면도 라인 제일 많이 하시고, 바디 쪽도 제모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새는 또 위생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브라질리언 왁싱이나 뭐 비키니 라인 왁싱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인중과 겨드랑이, 그리고 뭐 종아리나 팔, 다리 이런 데를 많이 하시죠.
제모를 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떠한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부작용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가장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1번이 통증입니다. 털이 두꺼울수록 통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도 라인 할 때 굉장히 큰 통증을 느끼시고요. 그리고 뭐 브라질리언이나 비키니 라인처럼 이제 음부에 채모 굵기가 굵기 때문에 큰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통증이 클 것 같은 부위에는 마취 크림을 도포를 하고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게 쿨링이라는 건데 시술 부위를 시원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통증을 낮출 수가 있고요. 화상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택하고 있는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라는 레이저는 DCD 쿨링이라는 가스를 시술 전에 순간적으로 쏴줘서 시술 부위의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제모 부위의 통증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통증이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인중 부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주사 마취를 통해 가지고 통증을 낮추는 경우도 있으니 통증이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한결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상입니다. 너무 큰 에너지가 정상 조직에 퍼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고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쿨링을 진행할 수가 있고 에너지를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너무 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상이 생기는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보통 시간이 지나서 물집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통증이 있으면서 물집이 생긴다 하면은 시술받은 병원에 즉시 연락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낭염은 제모받은 부위를 건드려서 그래요. 제모했으니까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면도기를 건드리든 손가락으로 건드리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당연히 모낭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낭염이 올라왔다 이럴 때는 항생제를 먹어서 염증들이 더 커지지 않게 그리고 있는 애들도 안쪽으로 흡수되면서 사라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술 끝나면 바르는 연고 같은 걸 좀 드리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잘 발라주시면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모 전후로 주의사항 간단히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모 전에 이거 꼭 하지 마라. 하나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모 전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멜라닌, 털의 검정색이 필요합니다. 절대 뽑지 마세요. 왁싱하고 가끔 제모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 전에 면도를 가볍게 하고 오는 거를 추천드리긴 하죠. 시술 후에 주의해야 될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모하신 부분을 전대 건들지 않는 겁니다. 면도하는 행위도 그렇고 손으로 이렇게 막 만지는 행위 이런 것도 그렇고 자극이 가해지면 당연히 모낭염이 생깁니다. 보통은 한 3, 4일 정도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3, 4일 정도 청정구역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무래도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시술 후에 진정관리를 좀 시원하게 받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집에서도 좀 쿨링이 될 만한 행위들을 시원한 것들을 좀 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받는 스테로이드 약간 포함되어 있는 연고를 바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술, 담배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모 후에 면도가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뿌리 없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가 잡혀 있어야 면도로 자를 수가 있는데 밑에가 날아가서 흐물흐물 거리는데 면도로 이렇게 깎는 행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모한 후에는 면도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제모가 잘 됐는지 파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탈락되는 모근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면서 다 해결되는 일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부러 잡아뜯는 행위는 또 모낭염의 리스크를 올릴 수 있으니까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밌기는 해요. 그래서 뽑게 맞아요. 되는데 잘 빠지니까 세수하다가도 이렇게 하면은 손에 빠져 있고 그래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빠지는 건 괜찮은데 안 빠진 것까지 잡아 맞아요. 뽑진 말라는 뜻이고요. 저희의 의미가 잘 전해졌길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뷰티스 닥터의 위영진, 김가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왁싱하고 레이저 제모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는 왁싱은 털 다시 나고 레이저 제모를 제대로 하면 털이 안 납니다. 왁싱 10번 한 사람들 털 줄었다고 들어본 적 있어요? 줄었다고는 하대요. 결국에 우리가 공략하는 거는 털을 만드는 공장을 없애야 돼. 털 뽑아봤자 뭔 의미가 있어. 공장을 없애야 된다. 공장장을 잡아 족쳐야 된다.
레이저 제모를 하면은 모공이 닫혀요. 대머리이신 분을 보면은 모공이 닫혀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돼요. 반짝반짝. 그래서 얼굴 제모를 하게 되면은 비슷한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간에 털이 있으신 분들 있죠. 뽑아서는 어차피 또 나요. 꿀광 피부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여성분들 중에 얼굴에 잔털 되게 많은 분들 있거든요. 진짜 제모만 잘 돼도 얼굴이 달라집니다. 하셔야 돼. 화장도 잘 먹어요.